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알려드리는 마리아 쌤입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이란 과연 어떤 시험인가? 어떤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오늘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려 볼게요. 토익 스피킹 어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토익 만드는 ETS 회사에서 만든 시험이고요. 수험자의 듣기 능력과 독해 능력만 평가가 되니 다양한 능력을 평가해주자라고 해서 토익 스피킹, 토익 라이팅 시험이 추가가 됐어요. 자, 저는 토익 스피킹 전문 강사로서 스피킹 과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토익 스피킹 시험은 이렇게 그림에 보이다시피 컴퓨터실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들려주는 질문을 듣고 화면을 보고 화면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을 녹음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컴퓨터로 치는 말하기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19년 6월부터 필기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종이에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서 정리를 하시고 자기가 적은 단어를 보면서 답변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토익 스피킹의 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토익 스피킹 Part 1 Read the text aloud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지문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한 5문장 중에서 6문장 정도가 나오고요.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수험생의 영어 말하기 방법,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 발음은 윗니빨로 아랫입술 살짝 올려가지고 마찰음을 많이 내서 F로 내는 거죠. 그래서 fee, 요금이라는 걸 할 수 있는지 P 발음 어때요? 양입술을 말아 넣었다가 터뜨리는 거죠? park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공원을 읽는데 park라고 읽어야 되는데 park라고 읽어서 방귀라는 걸 그렇게 잘못 읽지 않는지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이렇게 읽어내는 데 있어서 해석되는 단위로 끊어 읽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이 지문을 이해하고 지금 읽고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억양 평소문이면 말끝을 내려서 안정감 있게 읽고 있고 그거를 이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Part 1 Read the text aloud 11문제 중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문항 번호로 1번과 2번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45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Part 2 Describe a picture 사진 묘사하기예요. 이렇게 컬러 사진이 나오고요.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고 45초 동안 적으면서 준비하실 수 있고 자기가 적은 단어를 보면서 묘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여자가 왼쪽 여자보다 더 예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른쪽 여자분은 지금 계산원인 것 같은데 손님 물건을 계산해주고 있고 가운데 여성분은 고객인 것 같은데 어떤 뭐 검정색 옷을 입고 있고 물건을 계산하고 있고 계산대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자 사진에 보이는 위치별 인물이나 사물의 그런 모습이나 상태를 묘사를 하시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그걸 안 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발화 실력을 갖고 있느냐를 테스트를 하게 돼요. 45초 준비하시고 45초 안에 답변을 하세요. 마리아 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요. 템플릿을 드리고요. 12년의 노하우로 잘 나오는 어휘만 콕콕콕 집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매직 템플릿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Part 3. Respond to questions.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데요. 설문조사 양식이에요. 하나의 주제에 연관된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처럼 화면에 문제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의문문을 평소문으로 읽어내시면 되세요. 자, 질문이 나오고요. 들으면서 화면이 나옵니다. 3초의 준비 시간을 주고 답변 시간이 각각 15초, 15초, 30초 이렇게 되세요. 답변 시간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뭘 평가하는 거냐면 화면에 나오는 지문을 수험자가 제대로 이해를 하였는가 이 질문과 부합된 알맞은 대답을 문장 단위로 대답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자, 주어진 정보를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게 되세요. 화면에는 이렇게 차트가 나와요. 그 차트를 보시고 45초 동안 차트를 볼 수 있는 시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이번에는 듣고 대답해야 돼요. 이 파트는 화면에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은 이 행사에 관련된 상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전화가 와서 혹은 이제 관련된 분이 전화가 와서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
끝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준비물은 필요한 게 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가하는 건 또 뭐겠어요? 질문을 듣고 그 관련된 대답을 표에서 찾아가지고 문장 단위로 대답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자, 이 표 하나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요. 문항 번호 7, 8, 9번. 자, 질문을 듣고 또 각 3초씩의 준비 시간을 주고요. 답변 녹음 시간은 15초, 15초, 30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요. 장소나 그 다음에 시간에 어울리는 전치사를 잘 쓸 수 있는지, 자, 어떤 행사를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날짜나 시간을 영어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Part 5, Propose a solution.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 파트도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되고요. 약간은 긴 1분가량 되는 지문을 듣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회의 내용을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괜찮은 점은 토익 스피킹은 적으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한 것 같다. 이 회의의 키워드는 이것인 것 같다라는 거를 적어두라는 거죠. 되게 충분히 적어두시고 자, 다 듣고 나면은 45초의 준비 시간 줍니다. 45초 동안 준비하시고 1분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1분 동안 답변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ETS에서 요구하는 거는 show that you recognize a problem. 문제를 인지했는지 보여주시오. 그 들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propose a way of dealing with a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래서 답변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How about? Why don't we? I think we should.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들은 내용을 이해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저런 해결책도 한번 제시를 해봤다. 라는 그런 답변을 1분간 하시게 되고요. 영어 듣기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마리아쌤이 어떤 유형별로 어휘를 다 정리를 해드려서 영어 듣기가 약한 친구도, 들려요. 이거 무슨 유형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Part 6, Express an Opinion. 자, 이제 화면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에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파트예요. 문항 번호, 마지막 번호 11번 되겠습니다. 자, 30초의 준비 시간 주고요. 1분간 답변을 해야 돼요. 여기서 평가하는 것도 뭐냐면은 이 화면에 나오는 지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자신의 주장이 분명한가, 자신의 주장과 부합되는, 어울리는 뒷받침 문장을 하고 있는가, 그런 예시나 이유 문장을 적절하게 들고 있는가요. 자, 이것도 마리아 토익 스피킹 마토스 학생들은 콤보로 갑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짧고 간결하게 우리가 암기로, 간단한 암기로 여러분들이 레벨 6, 레벨 7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자, 토익 스피킹 점수표를 한번 이렇게 띄워봤어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왔죠. 자, 많은 학생들이 기업에 이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레벨 6 또는 레벨 7을 원하세요. 자, 레벨 6은요, 200점 만점에서 130점에서 150점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묻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했고, 간단하게는 대답을 한다. 길게 이어나가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는 이해하고 대답하고 있고, 그 간단한 문장 속에서도 약간의 실수는 있다가 레벨 6이에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토익 변환 점수로는 710점에서 845점 정도의 영어 실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토익 스피킹 레벨 7. 레벨 7 있으면 이력서에서 가산점 5점을 더 주는 회사도 많으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욕심내는 점수예요. 200점 만점에서 160점에서 180점이 되겠고요. 특징은 자, 원어민 채점관이 듣는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 굉장히 길게 자신 답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대답을 하고, 원어민이 들었을 때 굉장히 내용 이해가 잘 된다. 자, 발음이 유창한 편이다. 맞아요. 자, 길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발음이 유창하면은 레벨 7을 받습니다. 자, 어학 점수로, 토익 점수 변환 점수로는 910점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것이, 토익을 하면 토익 스피킹이 좀 더 유리한가요? 그거 맞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근데 반드시 토익과 토익 스피킹 어학 실력이 같으냐? 그렇진 않아요. 정말 경우가 다양한 것 같은데요. 토익은 굉장히
고득점이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학생이라서 말하기는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토익은 해보지 않았고 영어 왕초보인데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말하는 걸 좋아해서 이 스피킹은 굉장히 잘 맞아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토익 스피킹 마리아 쌤인가? 자, 12년 토익 스피킹만 전문 강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처음부터 알기 쉽게 차근차근 제가 도와드리고요. 실전까지 빡세게 또 땡겨드려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해드려요. 자, 방대한 학습 자료.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는 한 150회 분량의 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학습 자료를 들으니까 학생분들은 굉장히 충분하다. 다른 뭐 교재를 더 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열정 특강, 열정 스터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업만 끝나고 땡 하고 다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남아서 저랑 같이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다지고 한 분 한 분 다시 어떤 게 약점이고 어떤 게 더 강점인지를 알려드리고요. 자, 스터디를 남아서 못 하시게 되더라도 자, 카톡 녹음 숙제를 드리니까요. 집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나의 발음은 괜찮은가? 나의 말하기 속도는 빠른가 느린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영어 말하기 공부할 수 있도록 카톡 녹음 숙제 1대1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빠르고 확실한 토익 스피킹 마리아쌤 강의 여러분 주저 말고 찾아주세요. 교실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